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어떤 질문들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있나? 왜냐하면 그 무성했던 나무들, 풀들이 그 색깔들을 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색깔을 갖게 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알곡식으로 갈무리를 하고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건물은 무엇이고 또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이파리는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저장이라는 뜻의 우리말 있잖아요. 갈무리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것을 남겨두었다가 또 새로운 봄이 오면 씨앗으로 파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자연의 순리, 초록의 순리, 식물의 순리를 동물이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 속에 투영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거나 되새김질하거나 한번 이렇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특히 천방지축 날뛰던 수컷들이 가을이면 왠지 좀 정서적으로 그런 물음표를 더 많이 던져서 무슨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남자들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철학적이지 못한 망나니 쪽에 가까워왔다는 증거이고, 야, 너 가을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사색적이야. 이런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생각 없이 살았구나. 사색 없이 살았구나. 이런 반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가을은 사람들을 좀 차분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듯이 방만해지고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여미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다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집에서 나온 노숙하는 사람들,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밖으로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더욱더 삶이 더 강팍해지고 힘든 그런 시점입니다. 누구에게는 풍요의 가을이지만 누구에게는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런 또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때마침 제 시집의 순서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요. 뒤편에는 좀 사랑에 관한 시 이런 것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시를 함께 감상도 하고 자신이 예전에 좀 갈등했던 또는 방황했던 그런 시절도 서로 의견도 좀 나누고 또 이 계절처럼 연그러가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팸플릿 하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옮겨 왔습니다. 가정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단체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어떤 단체에 뭐를 기부하고 함께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팸플릿을 쓴 이유는 한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 아랫목에서 아랫목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랫목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윗목이 있다는 얘기고 윗목 밖에 방 밖에 또 찬바람이 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우리들의 생각을 좀 환기하려고 올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문구가 떠오르죠. 가출 청소년. 아니야. 가정 밖 청소년이야. 이렇게. 자, 우리가 가출 청소년 하면 내가
집이 싫어서 또는 그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특히 아버지, 엄마, 이런 또 삼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온 아이가 돼버려요. 근데 가출 청소년 중에 집을 나온 청소년 중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의지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난, 내몰린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자살은 없다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 있죠? 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타살이거나 어떤 심리적으로 몰려서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에서 루저가 되는 바람에 내몰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것을 큰 틀에서 보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떤 사회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식에서 복지라든가 정치 또 소외된 어떤 이웃에 관한 관심과 제도가 새로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 밖 청소년 이런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퍼센테지 64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생존형 탈출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서 집을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벌써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출은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어른이 되려고 돈을 벌려고 또는 새로운 가정을 일찍 꾸리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여행하듯이 나온 게 아니라 내몰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다라는 첫 번째의 인식이 청소년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 가출 청소년 그러면은 쟤들은 의지가 약하고 또는 싹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아주 불황인 유전자 또는 노마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 정착 못하는 또 기성세대의 제도권 교육이나 가치들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아이여서 이렇게 어느 지점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옆에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은 다 비행 청소년이다.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더 여린 애들도 많고요. 우리가 있죠. 문신한 모든 친구는 뭐 나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뭐 손을 이렇게 좀 상처가 난 이런 자살 충동을 느꼈던 이런 친구들은 또 비행 청소년이다. 그래서 절대 그렇죠. 절대로 그런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선입견 자체가 그런 편견 자체가 이 지도하는 교사나 아니면 사회와의 단절을 만들거나 상하로 만들어요. 대화의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제가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쌈도 함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는 얼굴이 아주 모범생처럼 생겼으니까 행동도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롭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른의 한 자세의 한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시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크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데려가지 마. 이제 나쁜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죠. 그리고 데려가죠. 얘들이 나오면 첫째, 잘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아무리 아이들이 19살, 16살 되더라도 세상 속에 자기는 버림받았다. 나는 내 운명이 왜 이럴까 하고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위축되어 있으니까 같은 또래 집단 그렇게 같은 처지인 아이들끼리 만나게 되죠. 요새 SNS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로를 받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배고프고 뭐 그 배고픈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들끼리 해봤자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는 거죠. 뭐 원조 교제라든가 조건 만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잘 보살피는 척
해서 나중에 가스라이팅, 의식이 지배되는, 행동이 지배되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살이에 미리 경험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너의 순결도 다 잃게 되는데 지금 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거다. 강요하고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게, 지혜적으로 옳고 바르게 판단하기 이전에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가스불로 찢어버려.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 강화를 해요. 현금, 옷, 잘 곳,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잘해주는 듯한 보호자인 것처럼 존대하는 척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 또 시간, 노동 이런 것들을 약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저씨랑 같이 갈까? 아저씨는 방이 많아. 아저씨도 너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단다. 뭐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지금 대학 가서 집 비어 있어. 이러한 갖은 현혹으로 아이들, 또 공장.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가 한 적도 있어요. 공부를 시켜줄 테니 너희들은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을 해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국가적 단위에서 모집해가는, 이래가지고 가출 아닌 가출, 애국 아닌 애국을 집단에서 강요한 적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그렇게 해서 청춘과 꿈을 잃은 많은 분들이 또 계시죠. 그 시대는 그 시대의 그런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 하고, 신앙소울 하나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출의 내력.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잘 들어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부르던 노래였지. 집 나간 오빠가 들어오다가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어린 내 등짝을 후려쳤지. 곁방살이 하는 게 뭔 자랑이라. 새빵 사는 것들끼리 골목이 찢어져라 떠들어대는 거야. 거푸 등짝을 얻어맞다가 날개 쭉지가 꺾여버렸지. 초등학교 5학년. 첫 가출은 날갯깃이 없어서 차비를 훔쳤지. 하필 두어 달 만에 들어오는 오빠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지. 짓지은 봉숭아 꽃잎처럼 쥐어박히며 끌려왔지. 밤늦게 들어온 아빠한테도 새벽까지 혼났지. 오빠는 넓은 세상 공부하러 다녀온 사나이고 나는 악어 입으로 뛰어든 아기 꽃사슴이랬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내 가출병에는 필연적인 과거가 있고 가족력이 있단다. 자율 발표 시간 짐짓 연설조로 떠들어댔지만 어릴 적 시설에서 지냈다는 철수의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었지. 뒤이어 철수가 손다발 마이크를 잡았지. 나는 태어나는 순간이 곧 가출이었어. 아기 집 외에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나갈 집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야. 파리채로 때리는 엄마나 가출한 오빠가 있다는 건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지. 식구한테 혼나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나에게도 집이란 게 생겼지. 반지하방에서 먹는 라면 맛이 최고지. 쪽창으로 빠져나가는 하얀 김의 가출이 가장 아름답지. 여기는 철수라는 시설에서 큰 아이도 있고 또 오빠도 한번 가출했고 자기도 한번 가출했어요. 근데 오빠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어땠어요? 사나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사나이라고 인정해줬죠. 멋있게 인정해줬어요.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오빠는 넓은 세상 공부하러 다녀온 사나이야.
가출했다 돌아왔는데. 근데 딸은 악어의 입속으로 뛰어든 아기 속 꼴꾸사지입니다. 너는 죽으러 나간 거고 오빠는 살러 나간 거야. 오빠는 몸집이 커져서 세상살이를 배우고 들어왔고 너는 상처받고 이렇게 잘못될 아주 악어의 입속에서 겨우 들어왔어. 부모의 걱정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차별적 언어와 차별적 대우를 이성 간에다 잣대를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가 아니라 사람이 이래야죠. 남자가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지지배 마냥 조금 예술적 감각이 빼어나가지고 색종이 오리고 색깔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아주 빼어난 사내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진 것 마냥 5세, 6세, 10대, 15세까지 근 10년 이상을 웅크려시래요. 사내 아이가 손이 그게 뭐냐 찌더라고. 응? 그러고 뭔 봉숭아물을 들이고 옷이 색깔이 그게 뭐야. 너는 사내가 왜 안경테가 그렇게 빨가네. 이렇게 바느질 한다고 또 혼났어요? 바느질. 네, 남자아이가 바느질 하고 있다. 지금은 바느질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감각적이죠. 의상 디자이너들 그래. 남자들, 여자들 그걸 구분할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직업의 어떤 귀천만 예전에 따졌지. 근데 요리하는 것도 혼났잖아요. 요리. 요리. 네, 근데 요리. 부엌 남자가 부엌에 가까이 가면 못 떨어진다고 그랬어. 혼났어요. 내가 그랬어. 아니 남자가 부엌 가까이 가면 뭐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예 없어야 돼.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소주 드시러 맨날 들어가셨어. 아이고. 그러한 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해야지 남녀의 문제는 아니죠. 조신하다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가출 충동이나 이런 것들은 느꼈을 때 성장 과정에서 다 느끼게 되는데 자기가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고 세상 넓은 곳으로 빨리 나가서 어른의 세계에 편입되고 싶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욕망이 있고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고 살찌워 나갈 것에 대한 대화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놓고 그것을 혼내키니까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너는 죄인이고 윽박지르는 판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청소년 문제든 부부 문제든 아니면 인생 문제든 인간의 모든 물음표는 정답을 딱 끄집어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 물음표가 이어지는 게 인생이고 그 물음표에 대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시초이고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을 지어다 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근데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손을 짚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아프니 하고 이마를 짚어줄 수 있잖아. 배를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 심리적 안정감으로 최고의 약을 내릴 수 있잖아.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 지원하지.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혈자리가 자극을 받아서 일부분은 혈액순환이 되고 몸의 온기가 올라가고 또 자기가 기댈 사람이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겠다라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치료가 돼. 그 약수원 있잖아요. 약수. 그리고 머릿맡에서 수건 이렇게 올려주고 발 찰 때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옆에 누군가가 자꾸 들여다봐주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치료 행위죠.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맞춰서 약만 딱딱 먹으면 딱 낫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눈빛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 애가 평상시에 먹는 게 그러니까 뭐 운동도 안 하고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랬지 왜 운동도 안 해? 그러고 남들 다 먹을 때 왜 너는 처먹어? 내가 빨리 먹지 말랬지. 이런 건 지금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건강할 때 그걸 해줘야지. 병이 난 다음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맡에서 앉아서 너 그러다가 몇 살까지 못 산다 막 이렇게 겁주고 엄마 말 안 들어서 아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참어. 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병을 준 게 그거 너 그거 벌 내린 거야. 그러니까 죄를 달게 받아. 이런 대화법은 약손이 아니죠. 아플 때는 따뜻하게. 근데 그런 말을 왜 할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센 배웠어요. 소리, 센 소리. 아니 왜냐면 당신이 아플 때 그렇게 배웠어. 대대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신의 손이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봤어요? 그 할머니가 20대, 30대 때는 그랬어. 그런데 다시 손주를 봤을 때는 드디어 어딘가에 숨겨놨던 약손을 꺼내. 자기가 속상한 것을 직설적인 언어로 하던 어머니에서 따뜻함으로 2대, 한 대를 거쳐가지고 F2가 되면은 F1에서 F2가 되면 이러한 인정함이 생겨요. 그런데도 막 하시는 분들은 성정이 강팍하신 분이죠. 할머니가 막 손주 아픈데 머리맡에서 너 햄버거 먹지 말아갔지 기사대기 한 대 때리고 그런 할머니가 있나? 20번 씹으라고 그랬지 또 기사대기 한 대 때리고 이런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되게 인간적인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방송에서 너무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이게 또 수업이라는 게 또 옳은 얘기만 계속하면 요새는 EBS도 그렇게 안 씁니다. EBS도 상당히 유머가 있고 재밌어요. 이해합니다. 자, 혹시 이 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제가 겪었던 어렸을 때 혹시 가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앞에 지금 3천만 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모험생 같이 언제요? 때는 언제냐면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그럼 5살 국민학교 이전에 네, 5살 다섯 정도 살 때. 됐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오빠가 6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네, 늘 11살. 그랬어요. 저보고 너네 엄마는 저 영나다리 밑에서 네, 제가 늘 먹고 싶어하는 사탕을 팔고 있대요. 네. 사탕을 좀 낮은 좀 갖다 달라고? 네. 엄마한테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엄마한테 사탕 좀 받아다가 나 좀 줘라. 네. 그래갖고 어느 날 안개 낀 어슬어슬만 저녁 직전인데 그 다리가 구체적인 다리였어요? 영나다리라고 우리 예. 마을에서 저기 그 장에 가려면 네. 지나쳐야 하는 그런 다리였어요. 영라다리? 영나다리.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주소가? 무안천. 무안천, 예산 무안천. 네, 무안천 건너는 그 다리예요. 야. 꽤 긴 다리고 그래도 오래된 다리죠. 아, 그 철교 넘어서 철교가 네. 쭉 지나다녔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했단 말이죠. 가끔. 네. 그래서 제 머리에 박혔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럼 가보자. 내가 갖다 주겠다.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저를 거기까지 갔어요? 도착을? 아니 오빠랑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 오빠가 뒤에 서고 네. 근데 너네 엄마니까 네가 앞장서라 그래갖고 이제 아. 마을 밖을 그때 최초로 벗어난 거예요. 아, 그런데 그때 마을 전체가 이제 나무, 소나무나 무슨 나무, 네. 우거진 나무로 많이 이제 마을은 이제 평평한 곳이지만 마을 둘러싸고 있는 건 산이었었거든요. 그럼 산이 오솔길이 있어요. 길이 아닌 길.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풀도 길고 네. 숲인 것 같은데 네. 길이라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막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져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날도 어둡고 그래갖고 다음에 가기로. 네, 다음에 가자. 그러고서 딱 뒤돌아서서 이제 갔더니 오빠도 나를 따라오다가 그래?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네. 이게 이제
작은 애가 없어졌으니까 아. 그래갖고 한참 찾았다고 그러더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불러도 대답. 오빠는 엄청 혼났겠네요. 뒤지게 혼났죠. 그래. 아, 혼나라 싸네. 혼나서 싸. 네, 그래갖고 그 어두운데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 예. 얼마나 5살짜리니까 갈등과 공포를 자기가 감당을 못할 정도잖아. 판단을. 아니 근데 보니까 길도 없고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고 이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때 생각해볼 때 5살이 이건 너무 어두우니까 가능성이 없군요. 엄마를 지금쯤 엄마는 사탕을 팔다가 돌아갔을 겁니다. 다음에 와야겠군요. 이런 생각을 했네요. 다음에 가야겠다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딱 돌았어서 그게 생각해보니까 처음 간추렸던 아, 것이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마을을 벗어난 첫 그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가출 없이 그냥 모범생으로. 가출은 그런 다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볼 때는 이 중에 가출을 한 2-3번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빨리 자세히. 현수? 네? 가출 언제 했어요? 아, 그래요. 못한 거지 않아. 예전에 그 이제 저도 우리 동네도 뭐 가출하고 이럴 뭐 그런 동네는 아닌데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광천 쪽다리 밑에서 태어났어요. 쪽다리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광천에 있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 그러죠? 어디로 나왔느냐? 그러면 분명히 엄마의 다리 사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다리가 들어가야 돼. 이게 쪽다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한 거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양배추 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양배추를 매번 까면 거기가 인형이 나오진 않잖아요. 양배추 속에는 벌써 나왔네 어떤 아이가 그러고 말지 어렸을 때.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죠. 우리는 나중에 커보면 아하, 응? 삼신할머니 산파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잖아. 그러니까 주워서 이렇게 준 거지. 그러니까 쪽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말 같아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하죠. 동네마다. 우리 혜진 씨는 어디서 태어났다 우리 어른들이?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질문을 했어. 엄마가 뭐라 했어요? 옛날에 진짜 관천 쪽다리였던. 그러니까 네. 나랑 출신 성분이 같아. 홍동은 광천 쪽이구나. 여기는 다 광천 쪽다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광천 쪽다리에 있어 우리는 다. 그런데 무한천은 영락다리 밑에서 네, 영락다리. 하여튼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요. 가출이 얘가 또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밑에서만 자란 좀 가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었고 그 이제 남매죠. 그러니까 남매를 키우면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친한 친구가 내 친한 친구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집으로 자러 온 거예요. 네. 머물러 온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며칠을 같이 이제 방에서 지냈는데 이 친구는 그 아버지 존재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네. 그 부재가 너무 이제 커가지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 혼자 손에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키우려니까 부족한 게 많았겠죠. 그런 환경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이 친구랑 지냈는데 이 친구가 그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갈증이나 그리움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근데 해주세요. 가출해서 그 집을 잠깐 나와서 친구네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대화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상담자 역할을 서로가 해주면서 그 멘토 멘티가 돼주면서 성장을 하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때 지금 현재의 가출하고는 다르죠.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천민 자본주의의 성과 돈으로 돌아가는
그 밤거리에 내몰린 그리고 경제적 어떤 그 속에 최소한 핸드폰 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미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의 사이사이에 어른의 검은 손이 뻗쳐 있는 이 지점하고는 지금 그때 우리들 때의 그 가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옛날에. 자, 그러면 다음 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제가 119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출 청소년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학교가 네, 학교 밖 청소년 1년에 19만 명. 1년에 할 때 1, 19만 명 할 때 19. 그래서 119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19만. 홍성 시내 전체가 3만 5천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대 도시. 한 학년에 23만 명, 26만 명 여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잖아요. 6학년, 9학년, 12학년이 있죠. 12의 분의 1 정도보다 더 많으니까 용어를 바꾸었다. 그 얘기는 지금 했습니다. 저는 이 까짓것 청소년 시집을 내면서 그런 상황을 고발하거나 까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유연한 건강성도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까짓것 같은 경우도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열악한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기발랄함과 건강한 자기 삶의 대응 방식 이 까짓것 속에는 이번에는 자기가 가출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출을 할 경우입니다. 다른 누가 읽어주실래요? 효진 양? 혜진? 혜진이 둘이어서 개학 기념 잠깐 미용실에 갔다가 시궁에 빠진 미운 오리꼴이 되었다. 단골집에 가서 다시 다듬었다. 더 이상하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까짓것 빡빡머리 스님도 선다. 아이들이 나만 보면 툭툭 치고 지나간다. 나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는 거다. 까짓것 떡갈나무는 잎이 넓어서 바람도 크다. 태평양 범골에는 덩치가 커서 마음도 넓다. 2년 사귄 여친이 전학 온 서울것과 사귄다. 아직 이별 문자가 없다는 건 서울 놈과는 우정이란 거다. 까짓것 사랑과 우정도 구애 못하는 진짜 촌놈이다. 친구끼리 영화관 가고 팔짱 끼는 건 당연하다. 우정으로 마음을 바꿔서 진한 사랑으로 돌아올 거다. 까짓것 시업이든 사랑이든 경력자 우대다. 난 어려서부터 심부름을 잘했다. 망을 잘 보고 빵과 담배를 잘 사 나른다. 까짓것 겨울이 오기 전에 살만 조금 빼면 산타가 되어서 굴뚝도 들락거릴 수 있을 거다. 선물 심부름은 산타가 최고니까 말이다. 쪽지글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운다. 여동생도 운다. 냉정부도 운다. 까짓것 일하고 말하려다가 설거지하고 헛기침 날리며 PC방으로 알바 간다. 까짓것 돈은 내가 번다. 까짓것 가장을 해보기로 한다. 씩씩하죠? 까짓것 내가 가장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가장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말하죠. 가장 힘들어서 가장이요. 참 까짓것 돈은 내가 번다. 까짓것 가장을 해보기로 한다. 쪽지글만 남기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뭔 이유 때문인지 이 쪽지글에는 돈 많이 벌어올게 이런 긍정적인 것도 더는 이 집 구석에서 못 살겠어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남기고 떠났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울어. 그럼 엄마에게 상처가 될 말을 남겼다는 얘기겠죠. 근데 엄마하고 친한 여동생도 알아. 그래서 여동생도 울어.
냉장고는 너무 오래됐어. 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냉장고가 울어. 모터 우는 거 냉장고 들어봤어요? 웅웅거려. 그 집안에 다 우는 거 투성이야. 근데 나는 남자 사나이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은 성이야. 그래서 나름 엄마가 수컷들 사내들은 다 똑같아 이놈 자식 너도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가정 속에서 약간 대화의 소외를 느껴. 그런데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또는 우는 어떤 이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 따질것 현 상황을 살짝 누르고 또 짐짓 모른 채 하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극복하면서 이 지점을 통과해야겠다. 그래서 설거지도 내가 하고 왜? 엄마가 우느라고 설거지를 안 해. 여동생도 안 해. 내가 설거지하고 얘 분명히 못 떨어졌을 거야. 설거지하고 그리고 PC방으로 알바를까지 가. 한동안은 내가 집안의 가장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건강한 청년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 근데 얘는 또 학교 오면 뭐예요? 빵 셔틀 하고 있어. 그런데 난 빵 셔틀 잘한 그거 뭐 왕따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고, 응? 난 어려서부터 담배를 잘 살라녔다. 나는 나중에 산타가 될지도 몰라. 산타는 선물 전문가니까. 아? 뭐 살만 빼면 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을 좀 쪘겠지. 예, 살만 빼면 나는 굴뚝도 이제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 멍충이거나 네, 화날 일도 성질내거나 화내지 않고 나름 극복하고 또 집안에 들어오면 얘는 지금 사면 초과야. 게다가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 것한테 뺏겼어. 아? 그런데 얘 뺏겼어. 얘 진짜 내가 때려줄 거야. 이게 아니잖아. 뭐 경력자 우대니까 저 서울놈하고 영화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경력을 많이 키워서 사랑을 부풀려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나하고는 사랑하는 사이고 쟤하고는 친구 사이인데 뭐 친구끼리 영화관 가는 거 당연하지. 뭐 쪼잔하게 친구끼리 영화관 가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그래? 이러잖아요. 나는 덩치도 크다. 그러니까 태평양 범고래처럼 마음도 크고 떡갈나무처럼 잎이 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허풍을 지금 치고 있어요. 정말 게다가 머리는 어때요 지금? 빈털털. 아니 싸간 데 하다가 빡빡 깎았어요. 재수마냥 지금 좀 조금 짧은 머리야. 원하던 머리 스타일도 아니야. 여자친구도 떠난 데다가 머리 스타일까지 정말 개 멋없이 바뀌었지. 게다가 아버지는 쪽집글만 남기고 떠났지. 엄마 아빠 냉장고는 울어대지. 빵 셔틀도 해야 되지. 이 사면 초과로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아. 근데 이 삶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태도에서는 좀 위트를 넘어서서 뭐라고 그러죠? 좀 해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유머가 좀 있는 데다가 자기의 고통을 짐짓 뒤로 남의 일처럼 밀어놓고 그것을 건너가는 안타까운 어떤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한 시적 화자가 이 안에 있어요. 남자애가. 그래서 말도 조금 뻥이 좀 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뻥이 있어요. 사랑과 우정도 구별 못하면 진짜 촌놈이다. 친구끼리 영화관 가고 팔짱 끼는 건 당연하다. 얘들 지금 짙어졌어. 영화관도 가고 팔짱도 끼고 있어. 우정으로 마음을 가꿔서 진한 사랑으로 돌아올 거다. 까짓것 취업이든 사랑이든 경력자 우대다. 얘가 지금 나하고 더 잘 사귀려고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어 지금 경력을. 이렇게 경력자 우대가 이곳에 들어와서 아주 해귀망측하게 지금 한 친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쓸 때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하고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이 시를 같이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초리가 어느 한 아이나 어느 한 여학생에게 막 집중돼. 그 남자애가 바로 전에 누군가를 사귀다가 새로 전화가 오는 애하고 사귀는 애가 꼭 그 집단 안에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자기가 그 주인공이거나 지금 쪽집글만 쓰고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참 가정 밖 어른이 되어서 바깥으로 또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들만 집안에 남겨놓고 떠나버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들이 좀 그려집니다.